지금 글로벌 OTT들의 고민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서구권에서는 어느 정도 가입자 수가 정점에 왔는데, 그죠? 그러면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 아시아예요.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한국밖에 없는 거죠.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네, 지난 메타버스 컨텐츠 다뤄주실 때 덱스터를 주목해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다가 실제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덱스터가 9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거를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가, 덱스터의 또 다음 이슈에 어떤 거를 주목해서 제가 이거를 가져갈지 아니면 뭐 수익 실현을 할지를 일단 덱스터라는 회사는 국내 VFX 1등 업체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되면 그래픽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 비트로 이루어진 세계들인데, 그럼 비트는 결국 다 그래픽으로 다 백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게 봤던 거고, 본업에서는 이제 OTT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는 드라마의 VFX라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였는데, 점점 이제는 어떤 헐리우드나 이제 OTT,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다가 오리지널 콘텐츠화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VFX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 시장이 이제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어서 이제 그 VFX는 우리 반도체 치면 파운드리화 되고 있거든요. 이제 파운드리화 되고 있고, 거기다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그림이 붙은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살아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좋고 새로운 그림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싼 가격에 잘 잡았다 그러면 굳이 지금 팔아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스타일인데요. 만약에 본인은 이 자금의 성격이 좀 단기성이고 내가 뭐 이걸 써야 된다 이러면 수익 실현해서 이제 일부 비중을 남겨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굳이 뭐 급한 거 아니면 우리가 그냥 계속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말씀해 주실 때 넷플릭스의 다음 코리아 오리지널 콘텐츠가 네네. 흥행하고 안 하고가 또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한국 드라마가 그 어떤 OTT 쪽에서 좋아지는 건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빵빵빵 터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DP라는 그 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이게 한국 외에 뭔가 이 먹힐 만한 이 정서적인 공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게 글로벌리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렸고, 결국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막 압도적인 넘버원을 찍어버리니까 그 뒤에 나왔던 마이 네임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아시아에서 먹힐 수 있는 콘텐츠 정도로 생각하고 했던 건데, 이 오징어 게임의 후광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서구권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새로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마이 네임이라는 게 새롭지 않잖아요. 왜냐면 예전에 아이리스 같은 이런 드라마들에서 이미 익숙하게 봐왔던 어떤 컨셉이고 포맷이고 이런데,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인 거고, 그게 또 탑4 정도까지 찍어버렸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넷플릭스 탑10, 글로벌 탑10 안에 한국 드라마가 4편이 랭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당연히 그런 거고, 그리고 마이 네임은 그런데 의외로 예상치 못하게 갯마을 차차차랑 연모가 탑10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클릭 수의 성격이 좀 달라요. 오징어 게임이랑 마이 네임은 서구권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리 많이 먹힌 건데, 갯마을 차차차랑 연모 같은 경우는 주로 아시아 쪽, 동남아 쪽에서 클릭 수가 거의 2배 이상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OTT들의 고민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서구권에서는 어느 정도 가입자 수가 피크의 정점에 왔는데, 그죠? 그러면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 아시아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이만큼 먹히는 콘텐츠, 그리고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 돈을 싸들고 와서 배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계속 좋아지는 산업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 악재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지옥이라는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연모나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아시아향 아니면 국내향 정도로 론칭을 했다 그러면, 지옥은 이건 대놓고 그냥 서구권을 타깃으로 한 거거든요. 예전에 서구권에서 먹혔던 콘텐츠들이 스위트홈 같은 거, 그죠? 스위트홈, 뭐 오징어 게임, 뭐 오징어 게임은 사실 서구권을 타깃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류들의 어떤 장르물들이 서구권에 먹힌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던 거고, 스위트홈이 미국 내에서 2등을 찍었었던 거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딱 그 스위트홈 류의 어떤 그런 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탑3 안에 못 든다 그러면 콘텐츠주에 대한 어떤 이게 너무 충분히 가격이 올라 있는 데다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데다가 뭔가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그냥 오징어 게임처럼 넘버 1, 2 찍어버리면 더 가는 거죠. 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아마 지옥이 19일날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고 아마 그 순위, 전 세계 타이틀 순위에 대한 기사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이미 주가는 먼저 반영해 있겠죠.